1년에 한 번 7월 칠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격주에 한 번 시사와 시네마가 만납니다. 시사네마 한동원 영화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 칠석에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격주에 만나니까 저희 그걸 자주 보는 거죠. 네. 7월 칠석보다는 자주 만나요. 네. 시사네마 저번에 2주 전에 이제 첫 시간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은 어떤 시사와 영화가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트럼프 때문에 그 앞에서도 계속 다크했죠. 네. 11호 지난주에 이제 미국 내전 얘기 다루지 않았습니까? 약간만 더 하면 이 영화가 좀 설득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네. 필름 카메라를 쓰면서 이제 전장을 쫙 촬영하는 종군 기자가 나오는데 이 필름 카메라라는 네. 대목이 영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네. 계엄을 겪어서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름 카메라 언제 현상에서 거기에 실제로 네. 필름 카메라를 현상해가지고 아이폰으로 보고 막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필름을 현상할 때도 없을 것이고 맞아요. 예, 그런 내전이 일어난다면 SNS 전투가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네. 고성능 이제 망원 렌즈를 장착한 유튜버들이 이제 쫙 몰려들 것이고 네. 전쟁을 생중계할 것이고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하는 마지막 백악관 진공 장면 같은 네. 건 군인들 바디캠으로 아마 촬영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뭐 드론들이 난무하는 막 사제폭탄 드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쪽은 데이터를 쥐고 있는 쪽이거든요. 데이터. 그러네요. 예. 정말 예전과 달라진 게 정말 데이터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제 네. 권력인 거잖아요. 데이터 자체가 권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람이 네. 피터 틸이라는 사람입니다. 피터 틸. 예, 피터 틸 그 네. 서학개미 여러분들은 아주 귀에 익으신 친숙한 이름일 거고 네. 이 피터 틸이라는 분이 창업한 네.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팔란티어. 네. 요즘 핫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굉장히 이제 핫한 회사가 됐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영화로 그러면은 이 피터 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피터 틸이 2000년에 네. 창업한 회사가 있는데 피터 틸을 이제 일으켜 세운 회사죠. 네. 이 회사가 페이팔. 페이팔 아시죠? 네. 예, 페이팔은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 페이팔이 2000년에 세우고 2002년에 이제 이베이에 매각됐는데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라고 대부분 알고 계신데 그쵸. 네.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세운 겁니다. 피터 틸이라는 이분이 세운 거고 네. 그 당시에 비슷한 서비스를 하던 네. 일론 머스크의 엑스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피터 틸의 지론이 네. 경쟁을 하지 말고 독점을 해라. 경쟁을 하지 말고 독점을 예. 해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점은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하던 시절에서 2000년도. 그리고 경쟁을 해야 우리가 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자본주의의 엔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야 된다.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진짜요? 예. 그 얘기를 철학으로 깔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일론 머스크하고 경쟁하는 대신에 합병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CEO로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의견 충돌 때문에 쫓겨났어요. 일론 예.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휴가 가는 길에 네. 휴가 간 사이 쫓아냈어요. 예,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일론 머스크가 휴가 포비아가 생겨가지고 휴가를 못 가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거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팔을 네. 이제 2년 뒤에 이베이에 매각해서 네. 다들 돈방석에 앉아요. 근데 이때 네. 페이팔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네. 실리콘밸리에 여기저기로 쫙 퍼져나가서 네.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앱들, 네. 유명한 그 IT 기업들을 창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스티브 첸, 자베드 카림, 체더리 이 사람들이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다 페이팔 출신이에요. 그 링크드인 아시죠? 네, 그 링크드인. 개인 네. 경력 SNS. 올리고 네. 예, 서로 연결해주는 리드 오프먼이라고 페이팔의 수석 부사장이 이제 창업했고 옐프라고 이제 미국에서 꽤 유명한 네. 레스토랑 추천 그 앱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제레미 스토플먼, 네. 러셀 시먼스라는 페이팔의 이제 기술 부사장하고 엔지니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었을 때 다 헉하는 소리가 예. 나올 정도의 이런 회사들의 대표들이 다 페이팔 전부 출신이라는. 페이팔에서 퍼져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론이고요. 오. 그래서 이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러요. 아,
네, 그래서 네.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떠돌다가 네. 2007년에 결정적으로 포춘지에서 네. 기사를 쓰는데 페이팔 마피아라는 제목으로 아예 기사를 써버려요. 근데 이 기사에 실린 사진이 네.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전설적인 술집 토스카라는 술집이 있는데 네. 이 술집에서 다들 이 IT 업계 종사자답지 않게 가죽 잠바 입고 뭐 선글라스 끼고 네. 금붙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걸고 네. 시가를 물고 술잔을 놓고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그 로빈 투메이라는 초상화 전문 사진작가 찍은 일부러 건데, 이렇게 찍은 건 거죠. 예, 그 네. 컨셉으로 마피아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 마피아란 말을 즐기고 있는 거네요. 즐기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네. 이미지는 그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제일 유명한 IT 업계 종사자였는데 네. 일론 머스크는 뭐랄까요? 펀쿨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재밌고 쿨하고 네. 섹시하다. 뭐 이런 이미지로 이제 네.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바람둥이고 뭐 네. 그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네. 이들은 이제 이 냉철하고 뭔가 위험해 보이는 네. 위험한 냄새를 풍기는 네. 이 집단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가져갔다고 정말 생각해요. 마피아 예.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영화는 대부죠.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라는 기사의 첫 문장이 피터 틸의 집사가 나를 맞이해줬다. 그러니까 피터 틸은 집사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사 중간중간에 피터 틸은 이제 마이클 콜레오네의 네. 자신감을 풍긴다. 그 대부의 후계자죠. 네. 그리고 피터 틸이 돈 꼴레오네면 맥스 레브친이라고 CTO가 있거든요. 네. 그 기술 담당. 그 사람은 그 콘실리에레 그러니까 그 뒤를 봐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문장들을 네. 쓰면서 페이팔 멤버들에게 네. 이 대부의 이미지를 잔뜩 얹어놨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피터 틸이 이제 원래는 스탠포드 철학과 출신이에요. 이 피터 틸이. 피터 틸이 예, 철학과 출신이에요. 예,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네. 그 스탠포드에서 특강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특강생이 네. 받아 적고 블로그에 올리면서 그걸 본 피터 틸이 야 그럼 책으로 내라. 그래가지고 책으로 나온 게 제로 투 원이라는 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라는 모토를 네. 가장 잘 알렸어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네.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 이 대부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네. 떠올립니다. 어떤 거예요? 돈 꼴레오네가 네. 이 대부죠. 대부가 자기 아들이 헐리우드 배우인데 제작자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영화에 출연도 못해요. 네. 영화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돈 꼴레오네가 아들을 달래면서 네. 그 제작자한테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거다. 라는 대사인데 이 거절하지 못할 제안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아예 제압을 하는 거네요. 예. 거래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의지력하고 상상력하고 실행력이 이제 다 삼위일체가 돼서 일종의 폭력이죠. 이 폭력을 통한 이제 권력을 네. 행사하는. 저는 이 대사가 떠올라요. 네. 이 대사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예. 이 말도 그럼 일종의 권력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독점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독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능력이 돼야만 그 독점의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능력에 도달이 되더라도 독점을 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이 예전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아예 독점을 해버려라. 그것이 성공이다. 네. 나머지는 패배자다. 라는 그 명제를 네. 확립을 시켰죠. 본인의 존재를 통해서.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단순하게 마피아 패밀리의 어떤 수장 정도냐 네. 하면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그림이요? 근데 마피아가 아니라 네. 근데 이 사람의 그런 그림에 힌트를 주는 말이 있는데 네. 페이팔의 이제 CFO죠. 그 재정 담당. 네. 로엘로프 보타라는 사람이 한 말이 페이팔과 구글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뭐예요? 구글은 박사를 뽑는데 페이팔은 박사 과정을 밟다가 때려친 사람을 뽑는다. 왠지 구글은 정규 과정을 잘 밟은 사람. 그렇죠. 범생이 기업이다. 네. 근데 페이팔은 박사 과정 밟다가 때려치면 중간에 능력은 있지만 뭔가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때려치는 사람들을 고용한다. 똑똑한데 비판적인 시각,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에 대한 비판하고 반발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항심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된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문제가 기존 시스템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바보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방식이죠. 훨씬 능동적인 사람을 데려다 쓰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피터 틸이 이제 페이팔을 매각하고 번 돈으로 창업한 회사가 아까 말한 요즘 가장 핫하다는 팔란티어인 거잖아요. 네, 팔란티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저는 대부에서
반지의 제왕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까지는 대부였지만 마피아. 이제는 반지의 제왕. 어떤 점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팔란티어라는 게 이 반지의 제왕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수정구슬 있지 않습니까? 마법의 수정구슬. 그 수정구슬의 이름이 팔란티어입니다. 그 팔란티아 로고도 그 구슬 이렇게 받치고 맞습니다. 있는 모양이잖아요. 동그라미 밑에 이제 V자가 있죠. 근데 그 V자가 그 팔란티어 구슬을 받치고 있는 손의 이제 로고 디자인이죠. 근데 이 팔란티어 어떤 회사냐 하면 이 회사를 잘 정의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마이닝 회사다, 보안 솔루션 회사다, 뭐 AI 군사 치안 회사다, 뭐 그 심지어 그 2016년 기사에는 자료 분석 기업 이런 아주 소박한 이름을 부르는데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저는 의사 결정, 인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강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무인화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냐. 의사결정을 무인화시킨다고요? 그래서 피터 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를 통한 인간 지능의 강화가 이 회사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지능만이 아니라 이 뭔가의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출발점이 페이팔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제 사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사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결제 사기를 잡아내는 시스템, 이고르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데 이게 너무 성능이 좋아서 FBI에서 주목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때마침 9.11 테러가 터집니다. 그래서 피터 틸이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CIA에 들고 갑니다. 그래서 CIA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초기에 팔란티어에 투자한 회사들은 국가기관들이 많습니다. CIA, FBI, NSA, 국가정보. 그러네요. 이런 그 국방부에서도 투자를 하고요. 그만큼 그러면 정부에서 보기엔 믿을만 하다고 본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 성능이 한번 써보면 이제 뱉을 수 없는 그런 성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팔란티어의 개발 방법이 예전에 관료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현장의 엔지니어들을 다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국방부 지원들이 원하는 걸 바로 만들어서 대응을 해줘요. 아까 그 박사를 때려치고 나온 인재들을 고용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네요. 그런 인재들을 거기에 뿌려놓으면 그 인재들이 바로바로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바로바로 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고객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들은 그 회사들이 아니었어요. 국가기관들이었어요. 국가기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국방기관들, 치안기관들. 국방, 치안 이런 데는 정말 중요한 기관들인데.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대중들한테. 상장도 안 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 고담 시스템이라고 배트맨의 이제 그 고담시에 이름을 딴 고담 시스템이라고 이제 국방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요. 근데 이 고담 시스템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에 그 침공하고 이때 그 이 고담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배트맨에서는 실제로 모건 프리먼이었죠. 이제 루시어스가 마지막에 이 감시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고담 감시 시스템을 태워버리는데 이 회사는 그 더 밀고 나가죠. 근데 그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알렉스 카프라고. 피터 틸은 CEO에서 이제 물러나고 의장만 하고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을 그 CEO로 앉히는데 이 사람도 철학 박사예요. 철학자들이 많네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로스쿨 졸업자들은 바보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철학적인 토론을 막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알렉스 카프를 CEO로 앉혀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가 이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일을 하는데 이제 점점 그것들을 이제 자동화해 나가는 이런 그 프로세스에 있죠. 아까 의사결정의 무인화 이거를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점점 국가기관의 어떤 배후 의사결정의 배후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화당 쪽이랑 좀 가까운 것 같은데 피터 틸은 2016년 미국 대선 선거 기간 동안 반 트럼프 성향이 강한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를 했던 인물인 거죠. 그 125만 달러인가요? 그 후원금을 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고요. 근데 이런 피터 틸의 이제 사고 방식을 정리를 해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독점을 하라. 예. 네. 경쟁을 하고 있다면 이미 넌 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강자의 논리죠.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피터 틸이 만든 회사들 중에 손을 댄 회사 중에 반지의 제왕에 이제 나오는 용어들 네. 을 회사 이름으로 쓴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스릴 캐피털이라든가 안두릴 인더스트리즈 무인 무기 회사고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회사 이름 중에 하나가 발라 벤처스인데 발라가 네. 신에 가까운 이제 신적 존재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피터 틸이 반지의 제왕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0대 시절에 반지의 제왕에 완전히 심취를 해서 10번 이상 읽었답니다. 엄청나게 그 방대한 소설을 10번 이상 읽었다고 하고요. 그때 그렇게 이제 많이 읽은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구축을 했겠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 세계관을 현실에서 구현을 하는 게 이 사람의 큰 목표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어는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은 실제로 본인이 심취한 그 세계관을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페이팔은 완전히 하나였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팔은 현실의 화폐를 대체하고 이 사람이 심지어는 어떤 프로젝트에까지 투자를 했냐면 공해상에 아예 시스테딩이라 그래서 그 인공 그 국가 비슷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그 공백 상태에서 법과 사회제도와 이런 것들을 다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개발하는 데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무능을 굉장히 혐오해요. 혐오하고 그다음에 기술 진보로 그런 것들을 전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 거의 종교적이죠. 기술 진보에 대해서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중에 조 론스데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왜 미국에는 귀족제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뭐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이제 대놓고 이제 미국의 귀족주의, 귀족제를 주창을 해요. 그래서 이런 테크 그 엘리트들이 이제 귀족이 돼서 이 나머지를 이끌어야 된다,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규정을 해요. 예전에 꼭 철인 정치 보듯이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건 거예요. 그 기술하고 실제로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그 피터 틸을 통해서 이제 실현될 것이다, 실현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철학과 출신이라고 한 것도 좀 다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사람이 그 르네 지라르라는 그 프랑스계 그 미국인 철학자를 이제 심취했는데 뭐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짧게 줄이면 적그리스도하고 카테콘이라고 그러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억제력. 이 이제 둘이 대결하는 대결하는 것으로 이제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콘은 뭐냐면 자기들이죠. 이제 기술적인 진보를 달성하면서 인류하고 경제의 규모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진보다. 그걸 멈추면 인간은 퇴보한다. 라는 측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좌파라고 하는 쪽은 이제 환경주의 그러면서 이제 개발 억제 또는 AI도 이제 규제 뭐 이런 규제를 많이 얘기하기 시작하게 됐잖아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데이터 문명 시대가 됐잖아요. 산업 문명 시대의 좌우, 보수, 진보의 개념이 데이터 문명 시대에 오면서 오히려 거꾸로 뒤집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우, 우파 이쪽에서 정체된 그 현실을 다 기술로 다 엎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좌파들이라고 분류되는 세력이 양극화나 민주주의 붕괴나 그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붕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보수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런 피터 틸 같은 사람들 팔란티어 마피아 같은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이 데이터 문명의 시대에는 기존의 좌우, 기존의 진보와 보수의 개념 자체가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틀을 고민해 봐야 될 것도 아주 빨리. 왜냐하면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AI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도 굉장히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사회를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좀 경계라고 봐야겠다는 생각도 오늘 드네요. 언제나 중심은 근데 인간이 돼야 합니다. 중심은 인간이 돼야 한다. 시사네마 지금까지 한동원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